투자자들은 연일 연시 생각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실적, 경기, 지정학적 우려까지 변화가 많은데요. 이런 키워드로 시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PC가 발표됐고요. 물가도 안정적이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기대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지표 보면 미국의 경기 상황이 이렇게 지표로만 보면 연착륙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네요. 네, 지금 고용이 차츰 식구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심리 지표는 좀 안 좋은데요. 가령 ISM이라든지 PMI죠. 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소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그 하드 지표라고 그러죠. 이런 실질적인 지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저축률도 최근에 발표된 거는 4.8%로 좀 의외로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실업자 수보다는 아직도 구인 건수가 기업들이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보다는 한 8%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과거 경기 침체기 때보다는 제가 1970년 이후에 4번의 경기 침체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보다는 70만에서 150만 건 정도가 아직도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용의 버퍼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고용도 식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겠구나. 이렇게 좀 지표들이 그런 것을 지금 시그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아닙니까? 고용이 다시 쇼크가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11월에 FOMC에서는 다시 소위 50bp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지표에 달렸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7월이 허리케인 베릴이 치고 간 달이기 때문에 고용이 신규 고용이 8만 9천 건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 고용 지표는 굉장히 낮게 11만 6천 건으로 과거 평균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10월 4일 나오는 9월 고용 지표와 또 다음 달 초에 나오는 10월 고용 지표.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월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고용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 여전히 최근의 양상을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7월을 포함한 고용보다는 7월이 빠진 지금 11월 초에 우리가 받아보는 고용 지표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연준으로서는 50bp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재조정이라는 용어를 파월 의장이 많이 썼기 때문에 재조정,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2, 3%인데 기준금리가 여전히 5%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추기 위한 재조정 과정에서 초반에 금리를 많이 내리는 50bp 내리는 그러한 결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 지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높게 나온다면 파월 의장도 혹은 연준 위원들도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11월에 비컷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적다.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앞서 FOMC 비컷한 것도 사실 막판까지 엄청나게 고심이 있었잖아요. 네. 고심은 있겠지만 지금은 50보다는 25bp 순차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셨고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키워드 주시면 중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효과 지난주에 사실은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코멘트 하면서 글쎄요, 중국 아직 멀지 않았을까 했는데 주가 오르고 분위기 보니까 다시 좀 이제 재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부양책을 내놓은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의 효과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부양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24일, 25일, 26일 연달아 지난주에 3일 연속 부양책을 내놨는데 통화정책,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1조 위안, 한 200조 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특별국채 2조 위안을 발행하면서 도합, 통화재정정책 합쳐서 3조 위안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3조 위안 규모는 지금 중국의 GDP가 20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못 되죠.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특히 26일 날 5%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해치우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올해만 해도 한 5조 위안, 이미 나온 3조 위안을 포함해서 토탈 한 5조 위안이 조금 그 시중에 풀리게 되는데 이 5조 위안이라는 규모는 2008년 금위기 때 중국 GDP가 10조 달러일 때 4조 위안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는 중국의 GDP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뭐 2008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버금가는 역대급 부양책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네.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한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10조 위안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국 언론을 통해서 조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10조 위안이면 GDP의 절반이기 때문에 2008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질적인 부양책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좋게 보셨고요. IT나 반도체 이런 건 워낙 이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하지만 뭐 소재라든지 우리가 뭐 화장품이나 뭐 기계 건설 이런 쪽은 충분히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전략적에서 함께 못한 얘기 할게요. 세 번째는요.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도 9월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10월 기대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늘 급락하면서 또 엔화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종합해서 10월 전망이나 체크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통상 부양책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네. 그 효과에 대한 반신반의와 또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부양책 효과가 별로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직선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중국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의 규모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질만 하고 경기적인 실질적인 경기에 대한 부양 효과는 아직 당장은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10월 달은 그래도 전 세계가 돈을 좀 금리를 낮추는 그러한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장세가 그래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장세인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급락, 엔캐리에 대한 뭐 추가적인 부담, 뭐 일본의 긴축 이런 거는 지금으로선 크게 걱정할 요인은 아닐까요? 네, 엔캐리는 단기 엔캐리는 다 청산된 것 같고요. 90%. 지금 있는 것은 이제 일본 경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금 주춤하면서 생기는 조금 우려감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네. 10월 전망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김한진의 투자 인사이트 오늘은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네, 이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초반,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금리 인하 초기에 선제적인 금리, 특히 경기가 침체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에 순응하자라는 측면이고, 앞서 뭐 그 인민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의 혹은 뭐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조금 대항할 필요는 없다. 네. 맞설 필요는 없다. 인민은행 또 22유로존도 SNB는 어딘가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입니까? 지금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네. 이미 단행했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하지만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은 좀 맹신하지는 말자. 네. 믿을 건 믿고 믿지 않을 것은 좀 냉정하게 보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이 어렵네요.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미국 경기 이야기, 또 중국 부양책 얘기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